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주치의 비뇨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많은 남성 어르신들이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밤잠 설치며 고민하시는 은밀한 문제들을 꺼내려 합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어 화장실에 가고 소변 줄기는 갈수록 힘없이 흩어지고 아무리 힘을 줘도 시원하지 않은 찜찜함. 내가 이제 다 늙었구나 하는 서글픔까지. 이 소변 문제 뒤에는 우리 남성의 상징 전립선 건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뜻밖의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 친밀감입니다. 소변이 안 나오는 것과 부부관계가 대체 무슨 상관일까?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둘은 너무나도 깊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40분이라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겪고 계신 소변 문제, 전립선 건강, 그리고 심지어 부부 친밀감까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얽히고 설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악순환을 끊고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과학적 근거와 2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고 시원하게,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단 1초도 놓치지 마세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많은 남성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옵니다. 줄기도 약하고 잔뇨감 때문에 화장실을 다녀와도 늘 찜찜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실 세 가지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전립선이 단단해지고 부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밤톨 크기의 기관으로 방광 바로 아래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사춘기 이후부터 서서히 커지기 시작해서 40대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비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대해진 전립선은 마치 수도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것처럼 요도를 압박합니다. 그러니 소변이 잘 나올 리가 없죠. 줄기는 약해지고 가늘어지며 심하면 끊어져 나오거나 힘을 줘야만 나오는 복압 배뇨까지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방광 근육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이 커져 요도가 막히기 시작하면 방광은 소변을 밀어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수축해야 합니다. 이 과로가 수년에서 수십 년간 반복되면 방광 근육도 결국 지치고 약해집니다. 힘껏 짜내도 시원하지 않고 소변을 조금만 모아도 참기 힘든 요절박이나 밤에 자주 깨는 야간뇨로 이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신호는 하복부 순환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립선은 남성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은 탄력을 잃고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골반 주변, 즉 하복부와 회음부 쪽은 운동량 감소와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 등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더욱 정체되기 쉽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립선으로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어 전립선이 더욱 단단해지고 염증에 취약해집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소변 문제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23번씩 깨고 잔뇨감이 늘어나고 오래 앉아있으면 불편하다는 것.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립선 건강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부 친밀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바로 남성 건강의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전립선과 부부 친밀감은 왜 연결되는가? 조금 조심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남성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학적 진실입니다. 여러분, 전립선은 단순히 소변을 조절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 대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건강한 혈액순환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액순환은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은 50대부터 매년 12%씩 감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이 호르몬 감소는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성욕과 성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부부 관계의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합니다. 부부 관계 횟수가 줄어들면 역설적으로 전립선과 하복부의 혈액순환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적 자극과 흥분은 하복부와 성기 부위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전립선과 주변 조직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해 운동을 시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순환은 전립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며 전립선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활동이 줄어들면 전립선 부위의 혈류는 정체되기 쉽고 이는 전립선이 더욱 단단해지고 염증에 취약해지는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부관계를 거의 안 하니까 전립선이 더 나빠지는 걸까요? 여러분께 솔직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제가 무리하게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적절한 하복부 순환과 전립선 건강 유지의 긴밀한 연관성입니다. 저는 여기서 부부 친밀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넓고 따뜻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하게 손을 잡는 것, 가벼운 포옹,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대화하는 것, 혹은 편안하게 등을 기댄 채 함께 TV를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부부 친밀감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비성적 친밀감은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사랑과 유대감의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스트레스가 낮아지면 혈관은 이완되고 특히 전립선 주변 근육의 긴장도 함께 풀립니다. 결과적으로 전립선으로의 혈류는 자연스럽게 원활해지고 이는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따뜻한 유대감 자체가 전립선 건강을 돕는 매우 중요한 약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년 남성의 소변 문제 부부관계 감소의 악순환. 이제 전립선 문제와 부부 친밀감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남성 건강에 치명적인 악순환을 만들어내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악순환은 놀랍도록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자신감이 떨어진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 때문에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밤잠까지 설치게 되면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은 급격히 저하됩니다. 나는 이제 늙었구나, 남자답지 못하다 하는 자괴감과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자신감 감소, 부부관계가 줄어든다. 소변 문제로 인한 자신감 상실은 배우자와의 육체적, 정서적 친밀감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배우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마음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장벽 앞에서 부부관계는 점차 줄어들거나 아예 멀어지게 됩니다. 셋째, 부부관계 감소, 전립선 혈류가 떨어진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부부관계가 줄어들면 하복부와 전립선 부위의 혈액순환이 정체됩니다. 전립선에 신선한 혈액과 산소,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노폐물도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으면서 전립선 조직의 기능 저하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이는 마치 엔진의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제 기능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전립선 혈류 감소, 소변이 더 막힌다. 정체된 혈액순환은 전립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하거나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소변이 나오는 길은 더 좁아지고 소변 문제 증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리고 소변 문제가 심해지면 다시 남성의 자신감은 더욱 하락하게 되죠. 결국 이 악순환의 고리가 돌고 돌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23년만 지속돼도 전립선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고 부부관계 또한 심리적, 육체적으로 매우 멀어지고 힘든 관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즉, 전립선 문제와 부부 친밀감 문제는 절대 별개가 아니라 서로를 심화시키는 하나의 치명적인 유기적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시 선순환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전립선을 젊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 전립선은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4가지 습관은 모든 노년 남성에게 필수적이며 앞서 말씀드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전립선을 젊게 회복시키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8초 하복부 순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자신의 배꼽 아래 23cm 부위를 두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살짝 밀어 넣듯이 압박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상태로 8초간 유지하고 다시 8초간 편안하게 쉬어줍니다. 이 동작을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하복부의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촉진하고 긴장된 전립선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실제 혈류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골반적인 강화 운동, 즉 케겔 운동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흔히 괄약근 운동으로 알고 계시죠? 이 운동은 항문을 살짝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근육을 수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엉덩이나 복근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오로지 항문 주변 근육,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그 근육을 3초간 지그시 유지했다가 다시 3초간 편안하게 풀어주는 것을 15회씩 2세트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방광 조절 능력뿐만 아니라 골반저근의 강화로 하복부 혈류를 개선하고 남성 성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저녁 짠 음식 중단입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야간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저녁에 섭취하는 짠 음식입니다. 염분은 체내 수분 저류를 유발하여 밤중에 소변량을 비정상적으로 늘립니다. 저녁 식사 시 반찬의 간을 조금 싱겁게 하거나 국물을 줄이는 등의 작은 노력만으로도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소금 한 티스푼만 줄여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고 전립선과 방광에 귀한 휴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번째, 부부 친밀감 유지입니다. 이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강력한 효과입니다. 적절한 부부 친밀감은 전립선의 긴장도를 완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며 건강한 남성 호르몬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부 친밀감은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겠지만 전립선 건강 관리의 핵심 중 핵심 요소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부부 친밀감 회복 팁.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부부 친밀감 회복을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심지어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부가 다시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회복하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거나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고 따뜻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몇 가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따뜻하게 손을 잡고 산책하기입니다. 손을 잡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신체 접촉이지만 서로에게 큰 위안과 유대감을 줍니다. 손을 잡고 나란히 걸으며 평범한 일상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완화되고 친밀감이 회복되는 강력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잠들기 전에 2분 동안 서로의 손을 마사지해 주기입니다. 거창한 전문 마사지가 아닙니다. 서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넘어 서로에게 신경 써주고 있다는 깊은 정서적 교감을 형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당신 덕분에 오늘도 잘 지냈어. 오늘따라 더 멋지네 예쁘네와 같은 짧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말 한마디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무뚝뚝했던 관계의 따뜻한 칭찬 한마디는 배우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고 다시 친밀감의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은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넷째, 몸을 기대고 함께 TV 보기나 나란히 앉아 함께 책 읽기와 같이 자연스러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해 보세요. 나란히 앉아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어깨에 기대는 등의 가벼운 스킨십은 성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한 유대감과 편안함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킨십은 아주 가볍게 상대가 편안한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친밀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서로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다시금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상적인 친밀한 행동만으로도 전립선 주변 근육의 이완,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그리고 건강한 남성 호르몬 유지가 나타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요나 의무감이 아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노년기 부부관계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서로에게 편안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과정으로 재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년 남성의 건강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첫째, 불편한 소변 문제; 둘째, 소홀히 할 수 없는 전립선 건강; 셋째,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부 친밀감. 이 세 가지는 결코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매우 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자면, 이 중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셔도 다른 부분들까지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혼자서 이러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노화의 한 과정일 뿐이며 결코 부끄럽거나 숨길 필요가 없는 건강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로서 옆에서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작은 생활 습관 개선 팁들, 예를 들어 8초 하복부 순환 운동, 골반적은 강화 운동, 저녁 짠 음식 조절과 같은 부분들, 그리고 배우자와의 작은 친밀함을 위한 노력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3, 4주 안에 분명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과 전립선이 다시 활력을 찾고 무엇보다 부부간의 편안하고 따뜻한 유대감까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행복한 부부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제 진료실은 언제나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